같은 경우는 뭐 손발이 항상 좀 찬 편인데요. 약간의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자기 전에 발이 차면은 좀 잠이 안 오는 편이라서 무슨 등산 양말 같은 두꺼운 양말이나 그렇죠. 수면 양말 신거든요. 그래도 항상 발끝이 좀 시려서 남편 다리 따뜻한 부분 찾아서 거기다 발가락을 대든가 아니면 제가 손으로 주물르든지 제 신체 따뜻한 부분에 발가락을 대긴 하는데 그때뿐이지 이게 냉기가 잘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럼 세성 교수님 그 수족 냉증도 이 냉적처럼 이 차가운 이 어떤 냉기가 쌓여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까? 네, 사실 저희 서양의학적으로는 이제 앞서 교수님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냉적을 풀어주셨는데 네. 저희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냉기 즉 약간 심부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약간 혈관이 수축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가 어딜까요? 바로 손하고 발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의 서양의학적인 설명을 덧붙인다면 우리가 추위 같은 건 굉장히 대표적인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자극이 되거든요. 네네. 이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하는데 좀 과도하게 손발 혈관이 수축이 돼서 지나치게 차갑게 느끼는 현상 이것이 수족냉증인 것인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남자와 다르게 생리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으면서 어떤 호르몬 변화 굉장히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변화도 또는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이 수족냉증은 손발이 찬 사람들을 모두 수족냉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수족냉증 하면 이제 한의학적인 진단명이나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서양의학적으로도 수족냉증이라는 증상을 그렇게 용어를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원인이 특별히 없거나 그런 이제 심부 온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양의학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린 증상이 사실 저린 거랑 약간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말초신경염이라고 하죠. 뭐 한쪽이 시리거나 저리면 사실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지만 이 양손 양발이 저린 경우는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스타킹 글로브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마치 스타킹을 신 듯한 장갑을 신은 듯하게 손바닥하고 발끝이 무디고 저리고 시리고 이제 약간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그런 내과적 질환의 합병증일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열이 발생하는 것이 대사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대표적으로 안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환자 중에 한 분도 굉장히 추위를 타서 오셨는데 정말 체온을 쟀더니 35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35도 이하면 의학적인 견해로 저체온증이라고 해서 정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예를 들면 찬물에 바닷물에 빠졌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고 35도에서 37.2도 정도 사이를 이제 우리 체온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그 체온 저하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검사를 해봤더니